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치량입니다. 저는 대한중환자재활학회 기획이사 자격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연구회로 있다가 2019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중환자재활학회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본격 학회로 격상해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전국에 여러 진료과, 예를 들면 저 같은 내과뿐만 아니고 마취과, 외과, 재활의학과 비롯한 여러 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사직구는 그 밖에도 간호사, 중환자실 근무하는 간호사, 그 다음에 재활치료실에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같은 분들이 같이 다학제로 그 구성원을 두고 있는 아주 드문 다학제의 의료 학회가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치료를 하게 되면 중환자실 치료 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의 신체 기능 장애,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장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과적인 문제 내에는 수면장애라든지 불안증,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가족들에게 오는 정신과적인 문제. 그래서 이렇게 환자 및 보호자한테 오는 중환자실 생존 환자에 생기는 문제를 저희가 통칭해서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 또는 집중 치료 후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중환자실에서 퇴원 잘 했지만 신체 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존을 성공해내긴 했지만 의료진이나 환자 입장에서 퇴원하고 나서 결국 자기가 했던 일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장애나 인지 기능 장애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냥 살아만 있는 자체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결국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부터 조기에 입실하고 나서 중환자실 입실하고 나서 적어도 24 내지 48시간 이내에 환자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 보자라는 이제 조기 재활 치료에 이제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환자 재활이라는 거고요. 결국 이게 중환자 재활이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을 예방해서 환자가 살았지만 더 인간답게 자기 했던 일을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맥락에서의 치료가 있는 것이 중환자 재활 치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개 내외 병원에서만 중환자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환자 재활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환자를 감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을 받고 있는 환자, 그 환자 한 분을 저희가 앉히거나 또는 세우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의 의사, 그 다음에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그 다음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 전문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 재활 치료사, 이 모든 치료의 단계를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의 평가를 해주는 재활학과 의사, 적어도 최소 5명의 다른 직능들이 포함되어서 이 환자에 집중해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보험제도가 아직은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치료들에 대한 재활 수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10개 내외의 병원들은 환자에게 어떤 이로운 행위를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의 지원하에 일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가가 없는 내용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계부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단순히 약을 잘 처방하고 어떤 수술을 정확히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만큼 이 환자가 생존하고 나서 제대로 그 삶을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둘 시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북미 대륙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병원들은 이미 거기에 이제 인력 투자나 자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제 건강보험 제도라는 제도 아래 의료 시스템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환자 재활을 위해서 포함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간이나 자원이나 의료 장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가화되어야지만 국내 여러 병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행위별 수가 이외에도 가능한 중환자실의 어떤 등급제를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한 방법으로 각 병원에서 중환자실의 인력 및 시간 및 자원이나 장비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유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경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룹에서 의료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이제 유명한 NEJM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그 무작위 배정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함된 일반군과 그 다음에 인터벤션군, 컨트롤과 인터벤션 했을 때 컨트롤군에 있는 환자들조차에 가 있는 수준조차도 아직은 우리화가 안 됩니다. 그 컨트롤군에 있는 군을 뜯어보면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서게 되는 치료를 일주일째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병원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전체 환자 중에 30% 내외만 재활 치료를 받게 되고 일주일째 겨우 앉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의료계 내에서 중환자실 내 의료진들의 어떤 문화 형성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지원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자원의 공급을 위한 의료 보상 체계, 결국 그 수가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료계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저 같은 분들은 의료계 전체로 봤을 때는 개업이라든지 어떤 그 봉직이라든지 뭐 공공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넓은 스펙트럼을 봤을 때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재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끝단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필수 의료가 뭐냐, 뭐 어떤 궁극적인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같이 어우러져야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환자가 제일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빠진 상황에서 잘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치료가 서야 결국 나머지 치료들도 그런 개념에서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넓은 스펙트럼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의사, 간호사 포함된 재활치료사, 약사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환자실에 있는 의료의 어떤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단순히 잘 치료하고 잘 생존해내는 거가 그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퇴원했지만 걷지를 못하고 퇴원했지만 잠을 못 자고 퇴원했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자기가 했던 일에 복귀를 하는데 전혀 해낼 수가 없다면 그 치료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있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을 이전 상태에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했던 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에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여러 의료진부터 뭔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점차적으로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의 치료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난이도의 수술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피부 미용이나 이런 치료의 극단에 굉장히 하이엔드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 궁극적인 치료는 무엇인지, 의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이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환자실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증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빨리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단에 입원 중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득이 된다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중환자실 퇴원 뒤에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을 계속 전전하게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이 중환자 재활이라는 치료의 개념이 되겠고, 중환자라면 중환자실에서의 재활치료, 인지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체계 강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같이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보면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잘 이해를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상황을 잘 알게 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면 충분한 지원의 방향으로 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지만 결국엔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여러 직능의 모든 분들을 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수평적인 안목에서 각자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지만 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일단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홍보를 의료계 내에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일궈내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좋은 수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심평 관련된 공무원분들과 저희가 잘 협조하고 교류해서 좋은 제도와 수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석경 회장님, 대한중환자재활학회에 있는 홍석경 회장님 휘하, 저를 포함한 각 직능의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여러 책임자로 지금 학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국 의료사회제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